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민주당 조이대 사태 총공세.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작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제 하루 종일 가장 뜨거웠던 건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안 된다 이 논란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이제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왜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가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누적이 된 겁니다.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한 달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그 원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잖아요. 파기환송심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강하게 비판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도 대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사법 개혁과 맞물리면서 이제 다시 부상을 했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좀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자업자득이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 신뢰를 잃었다,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이미 이제 사퇴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사퇴 압박 더 커지고 있는데, 서영거 의원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심 뒤에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탄핵 대상이라고 이제 탄핵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처음 꺼내 들었어요. 네. 그 조 대법원장의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좀 중도 보수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몇몇 좀 판결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 3고심에서 그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내거나, 그 삼성이 건넨 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된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이제 소수 의견을 내거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대부분 이제 유죄를 얘기하는데, 이 그 조이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도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 이런 얘기가 붙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임명되다 보니 임명 과정도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뭐 이런 발언하면서 강하게 사퇴 요구를 했고, 네. 그 이제 말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실에도 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유정 네. 대변인한테. 근데 강유정 대변인의 답변 과정에서 어제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 대변인이 앞에 이제 어떤 설명을 하면서 말 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기사들이 오전 9시쯤부터 막 한 줄 속보로 막 쏟아졌습니다. 브리핑은 8시 50분쯤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 민주당에 동조하는 분위기라는 이제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막 커지니까 한 30분 뒤에 9시 한 30분쯤에 이제 문자 공지로 이 사퇴 요구 자체에 공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문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시 좀 화가 났다, 좀 기자들도 좀 흥분했던 게, 그 문자를 하면서 이게 오독이고 오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강유정 대변인이 했기 때문에 그걸 기자들이 썼는데, 네. 그거 기자들 오보한 겁니다라는 게 오니까, 네. 아니 본인이 말씀을 하셔놓고 이걸 오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좀 부글부글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혼란이 있다 보니까 다시 10시 10분쯤에 다시 이제 브리핑을 이제 강유정 예, 대변인이 했어요. 이거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조이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거에 동조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설명을 자, 했습니다. 그러면요. 강유정 대변인의 어제 8시 50분의 첫 발언, 그리고 나중에 정리한 그 10시 10분께 발언까지 좀 이어놨으니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시 50분 발언을 네. 10시 10분에 정정한 거군요. 네, 정리를 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근데 예, 예. 이런 일이 왜 있었냐고 보면은 그 강유정 대변인 처음에 했던 말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 말이 좀 길기도 하고 좀 해석이 좀 여러 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자들은 조이대 사태를 주장하는 국회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기사를 쓴 거죠. 근데 다시 해명한 거를 보면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 원칙적 공감이었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점은 국회 존중이었는데 이게 조이대 사태로 잘못 좀 음. 해석이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명에 논란이니까 이제 입장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 지금 대통령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장 번복이라기보다는 이 실제 표현하는데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썼다. 원래 강 대변인 스타일이 좀 문학적 표현을 많이 쓰고 좀 직관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 같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네. 됐군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아주 뭐 공감했다,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는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만약 대법원장이 대통령 사퇴에 공감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삼권 분립 사회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못 이해한 거다. 오독이다. 오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박순봉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제 언론사들은 뒤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내용을 더 앞세워서 쓴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건 이제 크게 이제 정보 가치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뒤에 거를 많이 강조해서 썼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왜 뒤에 것만 강조를 했느냐. 그러니까 앞에 거가 원칙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더 가깝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 있고요. 예, 예. 일단 지금 법원 분위기를 좀 어제 들어봤는데 네. 당연히 이제 재판 독립성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정 사건이 많으니까 가정 법원을 만들어라. 아니면 회생 사건이 많으니까 회생 법원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는 국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법원 분위기는 그런데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둬가지고 재판부를 만들어라.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그 판사가 하는 지금 이 판단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재판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여권 쪽을 보면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권이 지금 합의 맞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좀 흐름을 보면은 당청 혹은 뭐 당용, 그러니까 용산하고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 내의 투톱,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제는 그 총리 공간에서 만찬을 또 했었습니다. 당정대가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속도에 대한 입장 차이라던가 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라던가 논란들이 있었는데 입을 딱 이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다 이제 화기애애하게 정리가 됐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비슷한 시간에 브리핑이 나와요. 아, 대통령실 브리핑하고 민주당 대표 브리핑이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했던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고 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한 거는 오전 8시 50분인데 비슷한 오전 시간대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흐름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뭔가 용산하고 정청래 대표 간에 비슷한 의견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쭉 있었던 시점에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조태임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이 대법원이었던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자체를 못 치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은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지만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지적들이 일단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특검법 합의를 이제 파기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움직임을 끌어가는 게 지선 출마자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는 의원들 그 준비자들 위주로 좀 이야기들이 꺼내지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지사든 아무튼 뭐 서울시장이든 관심이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받은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돼 이렇게 받고 하나 더 얹었거든요. 아,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돼를 어제 이야기했어요.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어제 나와가지고 역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당내 강성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원래도 강한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내 경선에서 일단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 공천받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부추기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원래 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전에 박희승 의원이 계엄에 비유하면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친명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대부분의 의원들도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박희승 의원의 그런 계엄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 이제 판사 출신 의원이고 네.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나는 반대한다. 나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건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계엄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또 사과도 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특히 친명계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이 계엄 비유한 건 굉장히 잘못됐지만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럼 왜 지금은 완전히 그 음. 대통령실과 당이 합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느냐? 어제 민주당 모 관계자가 해준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여론 형성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일단 강성파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건파가 너무 과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강성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너 수박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럼 다시 온건파가 목소리를 못 내고 강성파가 그거 맞잖아 이렇게 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반발할 수 있는 의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어.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내란 전담 그 재판부에 대해서 그 뭐가 위헌이냐 나 토론할 생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이미 한 차례 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조적으로 그 당과 용산도 합도 맞춰야 되고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출마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구조들이 맞아지면서 이 여건이 거의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을 지내면서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한데 묶여서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 대표 박상혁 원내수석부 대표 이야기 듣고 또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이야기까지 다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죠. 일단 다음으로 갈까요? 네. 예. 고 이재석 경사 외부 진상조사. 어제 저희가 놓치마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4살의 젊은 해양경찰관이 사람을 구조하다가 그분은 살렸는데 본인은 물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었거든요. 이거 영웅 만들기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된다는 게 유족들의 요구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외부 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기로 한 겁니까? 네, 이 대통령도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이제 진상조사 잘 해야 된다 했는데 우선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어제 그 연결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족들은 너무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울분을 쏟아내는데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앞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지난 11일 새벽에 그 고 이재석 경사 이제 34살의 젊은 해양 경찰관인데 그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이제 구조하다가 이제 숨지는 일이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조끼를 이제 그 노인에게 벗어주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어제도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드론 순찰대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중국인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는데 사실 2인 1조로 네, 가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이재석 경사가 혼자 간 겁니다. 네, 그 혼자 과정에서 갔습니다. 팀장이 묻긴 물었죠. 혼자 갈 수 있겠느냐. 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실제로 가보니까 발목까지입니다. 제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셨다시피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그렇게 되니까 이재석 경사는 이 구명조끼 본인이 입고 있던 걸 벗어준 거예요. 그 구조자한테. 그래서 이분은 살았어요. 이분은 살았는데 그럼 빨리 구조대가 와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무선이 끊기고 무선이 끊겼으면 그때부터라도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 30분간 조치가 네.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왜 2인 1조가 원칙인지 혼자 나갔냐. 그리고 당시 팀장이 좀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아서 이 비상배등 초동 대응도 늦었던 거 아니냐 이제 동료들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인력 배치, 장비 지원, 이 보고 체계 모두 이제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여기에 또 함구 지시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함구지시. 그 사고당에 함께 이제 근무했던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 파출소장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건 얘기는 좀 삼가해라라고 사고 난 지시를 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족이나 언론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폐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 경위와 은폐 의혹을 해경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네, 이제 취임 7개월 만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박순봉 기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번째는 그 이재석 경사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거. 뭐 음. 당연한 건데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네. 지금 보도들을 쭉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드론 업체에서 사실은 영상을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드론 업체에서도 해경에 추가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구조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왜 혼자 왔지 해가지고 신고를 또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료들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건데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SBS 보도인데 이 드론 순찰 업체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는 네. 경찰관이 대동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촬영을 하고 예, 예. 한 사람은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드론 업체 혼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또 규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럼 왜 혼자 나갔느냐? 휴게 시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6명이 근무를 했는데 네. 당직팀 동료 4명이 6시간의 휴게를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4명은 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이 1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사가 혼자 나가게 된 거죠. 4명이 쉬고 있으니까. 팀장하고 경사가 일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4명은 근무자였지만 휴게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6시간 휴게를 받았다라고 여섯 하는데 오후 시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네. 뭐 8시간당 뭐 휴게 1시간 줄 수가 있고 최대 3시간 이내로 주도록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야간 근무를 할 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4명이 다 쉬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한 명은 안에서 지휘를 해야 예, 되고 예.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2명 파출소를. 정도는 나가야 될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대응 과정이 다 미비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파출소장이 좀 주도적으로 한 걸로 현재까지는 보도상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해양경찰청에도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훌륭한 뭐 경찰관이었다라는 취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훌륭한 경찰관인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영웅인 것도 맞는데 일종의 영웅 만들기를 하면서 좀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파출소 차원에서 그냥 덮은 것인지 왜냐하면 해경에서 냈던 보도 자료에서도 그런 취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네. 이제 정치권에서 좀 뭐 여권이나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사건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최상병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예. 그 최상병이 이제 구조를 하다가 그러니까 수색 작업을 하다가 결국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폐를 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단장이 왜 그 과정에서 해임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덮으려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외부의 진상조사도 의뢰를 하고 철저히 진상조사.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가 즉각적으로 사임을 하고 이게 물론 본인이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용산과도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열리죠. 네, 오늘 낮 2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뭐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고 또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입니다. 예. 권 의원은 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이어리 메모,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든지 문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드린 것을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현재 권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16년을 정치인으로 살았고 20년을 검사로 살았는데 불법 자금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뭐 오늘 밤 내일 새벽이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 이제 관심인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아라라고 3번 네 맞습니다. 요청을 소환 네. 요청 받았는데 다 응하지 않은 상태. 네. 그러면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자진 출석하겠다. 지금 건강 문제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뭐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 입장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그러니까 삼진 아웃이라고 보통 하는데 예. 3번 불렀는데 안 오면 강제구인 보통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한 총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강제 구인 시도까지 이미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제 좀 이뤄지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17일, 18일 정도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은 냈지만 이걸 특검이 그냥 믿고 또 기다려주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체포영장을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검은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6일이죠. 네. 그 이게 17일 날 꼭 나와라라는 이제 압박으로 얘기한 건지, 네. 예, 아니면은 진짜로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건지 오늘 보면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